딸 유나의 상견례 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상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27년 전 저를 임신시켜 놓고 집안의 반대를 핑계로 떠나버린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떠났습니다. 27년간 홀로 지켜온 비밀이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나가 결혼하려는 남자 도윤이 바로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과거에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남자가 27년 만에 나타나 제 딸의 삶에 들어오려 한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용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지혜입니다. 52살이 되도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나 싶네요. 오늘은 제 딸 유나의 상견례 날이거든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26살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도윤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유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저보다 의젓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탓일까요? 항상 저를 챙기려 하죠. 그런 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 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떨렸어요. 20대 초반 의대생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혼자 유나를 낳아 키웠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세상이 온통적인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억대 매출을 올리는 식품 사업체의 대표가 됐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유나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떳떳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해요. 차 안에서 유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아버지는 대학병원 교수세요. 어머니는 재단 이사장이시고요.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더욱 커졌어요. 역시 문벌 좋은 집안이구나 싶었거든요.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휘도록 일했던 그 시간들이요. 지금은 전국 매장에 납품하는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개인 실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최민석이었어요. 27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 말이에요.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눈빛, 그 미간의 주름까지도요. 민석도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27년간 단련된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사업과 생활로 익힌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 어머니 한지혜입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겨우 대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윤 아버지 최민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죠.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유나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었고 상대편에는 도윤의 어머니인 오 회장과 고모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 회장이 정중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78세의 연세답게 위엄이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서 저를 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무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나의 직업, 도윤의 근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죠. 하지만 점차 대화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나 씨가 초등교사라고 들었습니다. 참 좋은 직업이에요.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식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과 간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유나 씨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오늘 함께 오시지 못하셨나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살짝 당황하는 것이 보였고 저는 이런 질문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차분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 혼자 키웠습니다. 아, 오 회장이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가문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답했어요. 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일어서서 사업을 키워왔고 유나를 떳떳하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고모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시니 어떤 규모인가요? 요즘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아서 올해 매출이 15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담담히 말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이 전국에 30여 개 있고 대형마트 입점과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어요.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 회장과 미라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민석은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27년 전 그때의 제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오 회장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역시 아이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한 법이죠. 특히 결혼을 앞둔 처지에서는. 회장님,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키웠고요. 온전한 가정이 꼭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유나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가정 환경보다는 사람 자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을 모르는군요.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참았던 말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유나를 위해 꼭 눌러 참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중요하다면 저희 집안도 나름 자랑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맨손으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 회장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뜬 틈에 민석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지혜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면서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27년 만에 단둘이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민석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비겁했어요. 집안이 반대하자 널 버렸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후회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 후회라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때 일로 더 강해졌거든요. 지혜야, 나는 진심으로. 최민석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뭘 했을 건데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집안 반대 때문에 저를 버린 사람이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 그럼 유나가. 당신이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이까지였지. 그 순간 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유나가 내 딸이라는 거야?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더욱 냉정해졌어요. 유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요. 단지 혼자서 키워준 엄마만 있을 뿐이에요. 민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도윤이 아버지로만 계세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저는 민석을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정말. 저희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저와 민석을 보며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그냥 화장실 다녀온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민석도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오 회장이 돌아오면서 다시 대화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 민석의 시선이 계속 유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유나 씨, 평소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특히 추리소설이나 역사책을 즐겨 읽고요. 유나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등산도 자주 가요.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추리소설. 나도 젊을 때 아가사 크리스티를 즐겨 읽었는데. 정말요? 저도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을 다 읽었어요. 유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작품. 나도 그게 최고작이라고 생각해. 민석이 반가워하며 답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취향이 비슷하다니. 등산도 좋아한다고 했지. 나도 젊을 때는 등산을 자주 다녔는데. 민석이 계속해서 유나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등산을 다녀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을 좋아해. 민석이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문득 유나의 손짓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물을 마실 때 컵을 잡는 방식, 말할 때, 손을 움직이는 습관, 생각할 때 눈썹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까지. 민석의 시선이 딸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도유나, 유나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 나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유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유나가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민석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고맙다, 유나 씨. 하지만 너도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신 분 같구나. 네,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사업까지 성공시키셨거든요. 저한테는 엄마가 아버지이자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는 민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래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다르지. 미라가 끼어들려 했지만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유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자랐어요. 가족의 형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 회장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혈통이라는 게 있는 법이지. 그때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혈통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이 아닐까요? 민석의 말에 오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간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료계에 종사해왔고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라가 거들어 말했어요. 맞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니까 서로 맞는 수준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위해 참고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남자의 가족이니까요. 수준이라고 하시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미라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고모님. 도윤이 당황하며 제지했지만 미라는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이런 건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혼수 내역이나 집안 족보 같은 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순간 제 참을성에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놓았어요. 족보 말씀이시군요.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법인만 3개입니다. 한지에푸드, 한지에유통, 한지에FMB죠.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미라와 오 회장이 명함을 들여다보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혼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나 명의로 된 적금이 5천만 원 있고 제가 준비한 혼수 자금이 따로 1억 있어요. 집은 저희가 마련하겠다고 이미 유나와 도윤에게 말했고요. 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족보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었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을 누구에게든 굽실거리며 시집 보낼 생각은 없어요. 유나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면서 유나를 키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3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직원 100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저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의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유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도윤아. 오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지만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때 유나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그냥 일어나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야, 유나야. 엄마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 앉은 채로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딸만큼은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장님, 제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돌이켜보세요. 혼자 키운 아이라고 가문이 없다고 족보를 제출하라고. 이게 예의인가요? 미라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호흡이 가빠졌어요. 손으로 목을 감싸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미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오 회장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키우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 배워둔 응급처치가 있었거든요. 회장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오 회장의 어깨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등을 똑바로 펴시고 턱을 살짝 들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라가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민석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맥박을 재봐야겠어요. 지혜씨, 고맙습니다. 의사인 민석이 오 회장의 맥박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오 회장의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조금씩 먹여드렸어요. 호흡곤란 증세 같은데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석이 진단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제가 차에 상비약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차에서 구급상자 가져와. 유나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사이 저와 민석은 오 회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쪽으로 기대세요. 숨은 천천히 내쉬시고. 제가 오 회장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민석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나가 구급상자를 가져왔고 저는 그 안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이걸 혀 밑에 뿌려보세요. 어떻게 이런 걸? 민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나 키우면서 배웠어요.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제가 간단히 답했어요. 몇 분 후 오 회장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라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한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제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사람이 위험할 때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민석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혜씨. 당신이 없었다면. 도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유나도 제 팔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지혜 씨, 제가 너무 심했네요. 죄송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 회장이 안정을 되찾은 후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방금 전의 위기 상황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한지혜 씨. 오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자식 결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은 저도 똑같으니까요. 미라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네요. 그때 도윤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모님, 그리고 아버지. 제가 유나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민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석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어요. 이 이상 숨길 수 없겠어요. 민석 씨, 제가 조용히 제지했지만 민석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미라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유나가? 맞아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제 친딸입니다.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 회장과 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충격을 받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거든요. 민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7년 전, 저는 지혜와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혜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럼, 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와 도윤이는 남매는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복남매죠. 같은 아버지를 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도윤이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도윤도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미라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복남매끼리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아빠 없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나야. 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손을 뿌리쳤어요. 민석이 유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저한테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에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분만이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제 아버지이자 어머니세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유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세요? 도윤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의 절규 같은 질문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유나도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복남매 간의 결혼은 어려울 거예요. 그때 유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다들.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딸의 얼굴에는 이제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유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라는 공란이고 법적으로도 최민석 씨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야, 생물학적 관계가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유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도윤이 일어나서 유나 옆에 섰습니다. 유나 말이 맞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은 진실해요. 오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할머니.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아까 위험할 때 유나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잖아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때 한지혜 씨를 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생각하게 됐어. 민석이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유나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의 아버지로서는 인정해요.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나야. 도윤이 두 손으로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꼭 행복하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랑은 진짜야.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주변 시선이나. 고모님, 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시선과 편견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유나와 함께 이겨냈죠. 저는 유나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랑이 진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 회장이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혜 씨,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당신 같은 어머니를 둔 유나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유나와 도윤에게 말했어요. 너희 둘이 정말 사랑한다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세상과 맞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도윤이 감격해서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유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도윤의 아버지로서 너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할게. 유나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겠어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제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증명이야.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유나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상견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는 법이니까요.